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이틀 앞둔 날이고, 그저께는 얼굴 경락 약손 명가를 또 갔다 왔고요. 제가 원래 이제 출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석고본을 뜨려고 했는데, 그 관리사님들께서 안타깝게도 막달이라 제가 이제 석고본을 뜨려면 3, 40분을 이렇게 바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얼굴 본을 뜨기 위해서. 그게 너무 힘들 거라고 그냥 출산 후에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출산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얼굴이 얼마나 작아졌나 이 본을 떠서 비교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 조언을 그냥 듣고 아쉽지만 출산 후에 나중에 남은 관리 받고 그 다음에 석고본 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저께 이제 받기 전과 후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근데 받고 나서는 얼굴이 더 부어가지고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랬고 오늘은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 상황 때문에 제가 거의 1년을 피부과 관리를 못 받았지만, 거의 매주, 매달 어떠한 관리나 시술을 받으니까, 혹시나, 뭐, 돈이 많으면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나이는 40살이니까, 그래도 회사 생활을 15년 정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낮은 연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그냥 회사원이고, 남편도 그냥 일반 회사원이에요. 뭐, 제가 돈이 너무 많고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만의 좀 방법이나 팁이 있어서 그런 것 좀 말씀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금액은 실은 사람마다 진짜 이게 뭐 10만 원, 누구한테는 100만 원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이 금액의 크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보다는 그냥 제 상황을, 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피부 관리에 관해서 돈을 어떻게 조율하고 제가 쓰는지. 우선은, 저는 20살부터 31살?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취직하고 조금 그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께서 용돈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저 취업을 26에 여자 직원 꽤 조금 늦게 한 편이니까, 처음 뭐 월급 8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30 전까지 150? 막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제가 뭐 피부과를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때는 꿈도 못 꿨고, 제가 31살 때 이제 이직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은 그냥 일반 정말 직장인의 그냥 초봉 정도? 그 정도 받게 됐을 때, 나도 이제부터 좀 피부과를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겠다. 나이도 그때 30살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때 생각한 저의 이제 저 기준 금액이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되게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금액이 저한테는 괜찮았던 게, 일단 전 다른 데 돈을 안 써요. 제가 화장품도 안 쓰고 해봤자 립, 뭐 아이브로우 정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쓰는 그런 팩트나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냥 선크림만 쓰기 때문에 우선은 화장품에 돈을 쓰지 않고, 그다음 기초 화장품도 비싼 거를 그래도 20살 때 그 시기에는 나는 다른 거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써봐야지 해서 조금 비싼 기초 화장품이나 뭐 팩, 1일 1팩, 뭐 스크럽, 뭐 좋은 거 다 써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당일 이렇게 그냥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도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뭐 1, 2윤 그냥 벌크로 된 거 그냥 그런 거 하나 쓰기 때문에 기초 화장에도 돈을 쓰지 않고 색조 화장에도 돈을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저는 커피도 안 마셔요. 이게 제가 일부러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랑 마시면 마시는데, 왜 소위 아침 출근하면서 길 가다가 내가 마시고 싶어서 제 돈 주고 사 먹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값만 해도 쓰지 않고, 택시도 거의 안 타고, 그리고 전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긴 마시지만 진짜 저녁에 가끔 맥주 한 캔 정도? 혼자 집에서? 뭐 친구들이랑 약속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으면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여행도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아요. 그렇게 여행을 막 가고 싶다 좋아하거나 즐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돈을 아껴서 피부과를 가야지 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달에 그 어렸을 때 2, 30만 원이란 돈을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데 돈을 쓰지 않으니까.
쓰는 거는 그나마 제가 이제 패션이랑 옷 같은 걸 사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정착된 피부과 가는 거 딱 요 두 가지가 제 그나마 취미? 스트레스 푸는 거여가지고 그 정도의 이렇게 이 정도 돈 쓰는 거는 남들보다 훨씬 적게 쓰는 거여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부과 갈 수 있는 돈이 그나마 룸이 그 여유가 제 월급에서 이제 있었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돈을 아껴서 피부과를 갔으니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 상황은 그냥 그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이 중에서 내가 피부과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요 정도 된다. 뭐 한 달에 정말 5만 원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시술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초기 비용이 그 정도였고 이게 점점 제 월급도 늘어나고 나이가 이제 좀 연차가 차고 하면서 이 월급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났겠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 금액을 늘린 거지 처음부터 막 써마지 울세라 비싼 시술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주 가고 싶으면 한 달에 2, 30만 원이면 LDM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LDM 매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제 월급이 늘어나면서 조금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을 때 제가 다른 것들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제가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받게 되었고 그게 그 비용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다 하면 한 번 정도 가는 거였고 뭐 아쿠아필 정도로면 매주 갈 수 있다 그럼 그냥 매주 갔었던 그렇게 저는 이제 조율해서 피부과를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런 뭐 저만의 루틴이나 이런 취미가 된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거기서 좀 전략하거나 좀 알뜰살뜰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또 팁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가는 피부과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생기면 거기서 서비스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가는 곳이 생기다 보니 그런데 보통은 금액권이 있거든요. 금액권을 한 번에 결제를 하면 뭐 부가세도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부가세 10%면 꽤 크거든요. 부가세 10%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플러스로 더 서비스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 알게 된 팁인데 이제 점점 제가 좀 좋아하는 거나 저한테 맞는 시술이 몇 가지가 이제 추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술에 대한 이벤트가 가끔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1, 2년 뭐 몇 달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거의 한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이 시술은 더 이상 싸게 나올 수 없다는 이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금액이 뜰 때는 거의 몇 달, 1년치를 그냥 다 제가 선 결제를 하고 홀드를 하게 돼서 그렇게 돼서 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결제한다고? 라고 놀라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가니까 돈을 아끼게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받는 시술에 대한 그 비용이 감이 생겨가지고 정말 싸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홀드를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 나온 혹은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이제 새로 들여온 기계, 꼭 신식 시술이 아니더라도 그 병원에서 그 기계를 샀어요. 사서 처음에 나오는 이게 런칭 기념 이벤트값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는 초반에는 제가 런칭 기념 싼 건가? 뭔가 해서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 출시 기념 이런 거 이벤트는 절대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술 또 그 기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쌓이지 않았고 이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감도 잘 없고 그리고 정말 거의 그 시술과 그 기계가 한 몇 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엄청 다운이 돼요. 처음에 슈링크 생각하면 100샷에 모르겠어요. 7, 8만 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2만 원? 3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슈링크를 지금 당장 못 받아서 곧 죽는다 막 이런 시술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비슷한 더 저렴한 거를 시술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걸 또 하면 되는 거고 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좀 혹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런칭 기념 이벤트 새로 나온 그런 시술은 받지 않고 모르겠어요. 1년? 2년 정도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200, 300%그 시술은 가격이 이렇게 계속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받아도 충분하다. 요즘에는 워낙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새로 나온 기계를 내가 꼭 먼저 해봐야 돼.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시술을 더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저만의 팁들이랑 노하우가 쌓인 결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이제 시술을 좀 받다 보면 뭐 비싼 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써마지랑 울세라 이거를 초반에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나 한번 이거 받고 그다음에 뭐 몇 달 안 가면 돼, 피부과 이렇게 비용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받았었는데 이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제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빵 해서 한 번에 이뻐질 거야가 아니라 그냥 매주 매달 가는 게 좀 재밌고 그냥 취미가 돼버린 사람이어가지고, 크고 비용이 조금 비싼 시술이 효과가 좋기는 좋았었는데, 저는 이게 한 번 딱 받고 몇 달을 쉬는 게 좀 몸이 근질근질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비슷한 효과를 냈는데 조금 효과가 덜 하더라도 훨씬 저렴한 시술을 그냥 더 자주 받는 게 저는 재미있고, 제 성격이랑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작복작처럼 매주 매 다음 달 뭐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재밌어서, 이거는 제 성향에 그냥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막 비싼 시술에 욕심은 내지 않고, 그래도 지금 저의 좀 상황처럼 제가 몇 달을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뭐 큰 거 하나 받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조절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서, 포인트는 절대 제가 돈이 막 남아 넘쳐서 피부과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상황이 너무 괜찮아서 저렴한 시술도 많고 막 이렇게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피부과를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냥 팁을 조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 제가 다른 데 돈을 진짜 많이 안 쓰는구나 라고 그냥 느껴가지고 가끔은 너무 피부과 자주 가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 정도면 나는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조리원에서 찍을 것 같거든요. 조리원 나오자마자 조리원에서 아마 편편사마귀 제거 예약을 할 것 같은데, 요거는 또 그때 상황 봐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 정리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